뭐 소화 기능이 조금 잘 안 좋으시고 소화가 안 되시는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특히 주의해서 봐야 될 상황이 이 검은색 배변, 즉 혈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끔씩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변이 좀 자장면 같이 나온다든지 검게 나온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상부 소화관 위라든지 혹은 식도에서 나타나는 출혈들 때문에 이게 장을 거치면서 색깔이 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검은색 변 혹은 자장면 같이 진한 변을 보시게 됩니다. 이런 혈변이 조금 위험하고 특히 지금 시청자분 보내주셨는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요. 이게 다양한 질환들 중에서 암이 있는 경우에도 혈변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하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혈변이랑 흑변에 대한 두 가지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흑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게 나오시는 거라면 혈변은 아예 정말 피가 나오는 선홍빛으로 붉게 대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주로 이제 혈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흑변과 반대로 하부 소화관, 대장이라든지 내지는 치질이 있으신 경우에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흑변과 혈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원인 질환들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흑변을 보시는 경우 이제 시청자분이 지금 흑변 때문에 이건 보내주셨는데요. 식도에서 출혈이 있으신 경우, 식도암이라든지 식도염, 혹은 식도가 찢어지는 식도 열상이 있으신 경우에도 흑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위궤양이라든지 위염, 심한 경우에는 위암이 있는 경우에도 흑변을 보실 수가 있고요. 궤양 내지는 소장에서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흑변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변, 피가 섞여서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장, 즉 대장암이라든지 대장용종 혹은 궤양성 대장염이 있으신 경우에 혈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내지는 직장질환, 직장암이라든지 직장용종 혹은 항문질환,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치질 내지는 치루 혹은 치열 때문에 이렇게 혈변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뭐 다른 부분들보다 우선 혹시라도 암이 아닐지 먼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다행히도 대장 내시경상 문제는 없으셨다고 하시니까요. 시간 되실 때 위내시경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화병 때문에 전에도 연락 주셨다고 하셨는데 예. 언제부터 좀 그러셨을까요? 엄청 오래됐어요. 한 30년 됐어요. 30년 정도 되셨고 요거 이제 지금 30년 동안 증상은 좀 어떠실까요? 막 가슴 답답하시고 그러세요? 지금 네네. 피트병에다 얼음물을 얼궈가지고 비고 자면 잠이 잘 와요.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위로. 손발이 시려워요. 손발도 차신데 위에 이렇게 열까지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특효약이 뭐가 없을까요? 사실 지금 30년간 화병을 이렇게 알아오셨잖아요. 예, 근데 예. 뭐 한약을 예를 들면 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뭐 15일 내지 한 달, 두 달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서 사실 다 낫거나 그런 질환은 아니거든요. 또 30년 예, 맞아요. 동안 이렇게 생활하시거나 그렇게 화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까지도 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좀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받으셔야 되고요. 물론 그거 하나는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치료를 그래도 꾸준히 받으시면은 한 번에 확 낫거나 완치는 안 되시겠지만서도 지금 가지고 예. 있으신 증상들 많이 수월해지실 거고요. 지금 이렇게 손발 많이 차시고 머리도 이렇게 열이 올라오시면서 얼음을 베고 주무시지 않으면 잠도 잘 안 오시는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한의학에서는 상열하한 증상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요. 예. 이게 화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화를 많이 이렇게 받으시면서 또 이제 신체 기능 자체도 조금씩 안 좋아지시면서 열이 허열이 위로 이렇게 떠버리는 증상들이거든요. 예. 이런 증상들이 이제 지금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그냥 스트레스 정도만 이렇게 있었으면 지금은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시는 좀 심각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 좀 꾸준히 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이런 상열한 증상들을 풀어드리는 한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우황청심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 많은 효과가 있고요. 우황천피만은요? 네네, 뭐 그런 것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하시면 아, 네. 그래. 옛날에 네네. 우리 저기 한 의사가 집안에 있거든요. 근데 네네. 부자를 끓여갖고 연하게 먹으라 했잖아요. 네네. 그걸 먹어도 안 되고 네. 또 뭐라 하나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얘기하는 게 힘들다 근데. 근데 이제 그런 예. 뭐 단방적인 뭐 어떤 거를 끓여 드시거나 이런 것들로는 조금은 힘드실 수 있고요. 하면서 증상에 맞게 사실 제대로 된 처방을 복용을 하시는 게 특효약을 알고 싶어요. 네?
특효약을 알고 싶어요. 네, 말씀드렸지만 특효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드시고요. 대신에 증상들 훨씬 완화되실 거고 저 믿어보시고 한 2달 정도만 한의원에 가시면서 치료받으시면요. 특히 주무시는 건 정말 많이 수월해지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68세예요. 68세시고 키랑 몸무게는 어떻게 되실까요? 키는 1m 50이고요. 네. 몸무게는 40kg밖에 안 나가요. 아, 굉장히 마르셨네요. 식사나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시고 있으세요? 식사를 네. 소화력이 약해가지고 식사를 많이 못하고 네. 이제 좀 공복이 오면은 그때 밥을 먹어요. 아무 때라도. 공복이 오시면 그때 드시고 그리고 지금 네.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지금 나타나시는 증상들 제일 불편하신 증상이 어떤 게 있으세요? 가래가 누렇게 나온 게 제일 조금 힘들어요. 가래가 누렇게 나오시고 혹시 호흡이 곤란하시거나 숨쉬기 많이 힘드시거나 그런 것들은 없으세요? 곤란하지는 않고요. 네네. 좀 안 좋을 때는 감기가 걸려서 안 좋을 때는 좀 피도 섞여 나와요. 지금 염증이 계속 조금 심하시고 또 이게 앓으신 지가 좀 오래되시면서 만성적으로 지금 오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럴 네. 경우에는 치료 꾸준히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간단하게 집에서 조금 뭐 드시거나 이런 것들은 배 있잖아요. 배. 과일. 그래요? 네네. 네. 그거에 이제 좀 이런 염증들 줄여줄 수 있는데 도움 되시니까 배를 그냥 네. 드시거나 즙으로 좀 따뜻하게 이렇게 뭐 생강이나 이런 거 타서 드시는 것도 도움 되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150에 그 40kg 정도면 굉장히 많이 마르신 편이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시면 호흡 기능까지 같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당연히 우리가 먹고 이제 이걸로 영양분으로 쓰고 혹은 염증이 있으시면은 이런 부분을 치료하는 데도 써야 되는데 지금 네. 드시는 것들이 좀 적고 또 이제 실제로 식욕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떨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기관지 네. 확장증이 조금 더 오래 가시고 또 길게 가시고 증상도 잘 안 낫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선은 이제 식사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뭐 한약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드시고 하면은 조금 체력도 좋아지시면서 이런 기관지 확장증에도 도움 많이 되시고 무엇보다 병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 갖출 수 있는 도움 되시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시고 동시에 배라든지 이런 것들 잘 드시고 또 특히 식사 꼭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요. 생리통에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기 말씀드린 강황 내지는 울금 이런 성분들이 이제 항염증 작용도 있고요. 동시에 이제 생리통으로 인해서 한의학적으로 어혈을 풀어준다는 작용들 때문에 저희가 생리통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강황 내지는 울금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뭐 잠깐 조금 뭐 재밌는 흥미 위주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카레에 강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흰 그릇에 댁에서 카레하면은 노랗게 물이 들어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강황을 탕전을 하게 되면은 색깔이 노랗기 때문에 한약이 왠지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강황이 들어간 한약이니까요. 안심하시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실정상 쉽게 이제 이야기하자면 스트레스 질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칠정, 흔히 말하는 감정이거든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혈변과 흡변 이야기도 있지만 그 만성 위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위장에 염증이 좀 있으셨다고 하셨고요. 자주 체하고 체기가 있다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만성 위염의 그 치료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만성 위염이란 위장 점막에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가 오래되면서 생긴 게 만성 위염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는가 보면은요. 이제 탄산과 조잡이라는 그다음에 탄산은 속쓰림, 조잡은 이제 신물이 올라오는 이런 증상. 그다음에 구역은 헛구역질을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위완통은 이제 위장 부분에 통증이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비만이라는 또 증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속이 이제 더부룩해서 답답한 이런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만성 위염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분이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제 만성 위염에 대해서 조금 들어두시고 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성 위염은 생활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생활 관리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식습관입니다. 식습관을 아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은 안 드시는 게 좋고, 이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루 3끼 정확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트레스를 피하시고요. 그다음에 흡연을 하신다면 흡연 같은 것도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운동으로는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 게 당연히 좋지만 특히 복부 운동을 하셔서 복근을 좀 키워주신다면은 이게 소화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위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운동도 조금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규칙적으로 검진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내시경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해보신다면 위험의 추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증상이 생겼을 때 이제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성 위험 증상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게 한방 치료로 아주 잘 낫기 때문에 한의원에 한번 가셔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한약으로는 이제 비위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한약을 좀 쓸 수가 있고요. 또 위 염증을 낮춰주고 위장이 차가웠을 때 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장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 치료로 위장이 만약에 뭐 경련이 있다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 침 치료로 좀 해결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복부의 뜸으로 인해서 복부의 온기를 도와서 통증이나 염증을 또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근처에 한의원으로 한번 가셔서 진료 및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의원에 많은 분들이 비만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집에서 혼자 스스로 이제 절식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대사가 아무래도 젊은 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사가 떨어지고 몸의 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니까 그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아무리 밥을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셔도 지방이 잘 분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만큼 잘 감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안 먹고 무조건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요, 우선 대사를 먼저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차가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런 방법으로는 이제 침 치료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거를 하시는 경우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음식을 좀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 음식을 약간 두서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간식도 많이 드시게 되고 저녁 식사 같은 것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항상 일정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대사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살을 빼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한방에서는 신허일 때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장은 몸의 아랫부분에 있는 물을 다스리는 장기인데요. 이제 신장과 심장이 힘이 비슷비슷하면은 몸이 적당히 따뜻하고 보온이 잘 되지만, 신장의 기운이 허해져서 심장의 기운만 왕성해지면, 그러니까 윗부분의 기운만 왕성해지면 이제 위쪽으로 열이 많이 오르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충혈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두피에 열감이 느껴지신다던가, 또는 목 뒤로 이제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이제 한강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목 뒤로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승모근 부분이 많이 굳는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제 주로 아랫부분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종아리 부분까지 담궈주시는 족욕을 하신다던가, 아랫부분에 마사지를 많이 하셔서 아랫부분이 이제 발이나 다리가 차갑지 않게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주시면은 신장의 기운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머리 쪽에 있는 기운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 쪽을 무조건 차갑게 한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아랫부분을 따뜻하게 하셔야 이 증상이 좋아진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상을 보내주신 시청자님께서는 흑색변을 갖다가 가끔 이렇게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신경성 위염에서 위궤양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경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위에는 이 문제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성 위염과 위궤양을 좀 비교를 해서 볼 필요들이 있겠는데요. 신경성 위염은 그래서 내시경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들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위궤양 같은 경우는 점막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육층까지 손상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출혈이 있는 경우 이렇게 흑색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변 같은 경우에 신경성 위염의 경우는 위장관 운동의 문제들로 인해서 변비 혹은 설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위궤양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한 단계 발전을 해서 흑색변, 이런 혈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으로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소화불량, 뭐 속쓰리고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오고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신경성 위염에서 나타난다면 여기에서 위궤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발전해서 국소 부위에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 그러니까 상처가 난 부위에 통증들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위산으로 인해서 자극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식후에 그러니까 위산이 분비됐을 때 통증들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식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 특히 한약이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시청자분께서는 연세가 많이 있으시고 72세로 연세가 제법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인 소화 불량들을 갖다가 빠르게 개선을 해서 이것이 더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무릎이 아픈 경우들이 많이들 생기세요. 특히 그렇게 이제 무릎이 아플 때 무릎 안쪽이 많이 붉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허리에서부터 파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허리 대신에 엉덩이 근육들이 힘을 쓰게 되다 보니까 이 엉덩이 근육이 뭉치면서 골반이 벌어지고 다리가 벌어져서 이 어기적어기적 걷는 이런 자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무릎 앞쪽에 가운데 쪽에 힘을 잘 받게 생긴 구조물들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약한 구조물들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손상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 통증을 갖다가 어르신들을 치료를 할 때는 무릎 자체에 대한 치료들도 중요하겠지만 허리와 복근 이런 부분들에서 근력을 강화해서 무릎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윤석 원장님이 약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머니. 예. 이런 경우에 목이나 머리 쪽에 이제 근육들이 많이 뭉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쪽으로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 그래서 어깨를 많이 풀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목이나 어깨, 머리 이런 쪽에 침 치료를 갖다가 꾸준히 받으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추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뼈를 맞추는 치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예, 추나 치료를 통해서 목에 있는 이제 부분들을 갖다 풀어주고 틀어진 부분들을 맞춰주면 이 머리 쪽으로 혈액 순환들이 훨씬 더 개선이 되면서 이런 이제 화병들의 개선에 많은 도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을 해보시고 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서 얼른 이제 증상이 개선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화병에 걸렸다라면 집안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예. 집안 사람들이 나를 편하가야 되는데 저걸 내가 화를 내야 되네.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막 열을 올려서 막 그래서 이 화병이 더 안 낫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활에서 이제 주위 가족들의 지지나 응원들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생활에서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통해서 땀을 살짝 내준다든지 정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노래를 갖다가 크게 부르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안에 있는 것들을 발산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화병을 갖다 개선시키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불어내라 이거죠?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 강황이라는 약재가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 한방에서는 불통즉통, 즉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나 이 강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지 쪽에, 그러니까 우리 팔과 어깨 쪽으로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십견이라든지 아니면 테니스 엘보 같은 질환들에도 이 약을 갖다 많이 쓰게 되고요. 뭐 손저림이나 이런 증상들에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작약이나 아니면 또 이제 상지 쪽으로 또 작용을 하는 강활 이런 약재들을 같이 해서 한약 처방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소화기 문제 호소하셨는데요. 체를 자주 하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위험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이제 치료를 받으신 적 또는 이제 아프셨던 기간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요. 치료를 하기 전에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발병 기간이라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불편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중요합니다. 자주 체하셨다고 말씀하신 걸로 근거 삼아 봤을 때는 급성 위염보다는 만성 위염에 가까우실 것 같고요. 만성 위염은 서양의학적으로는 딱히 치료 방법이 없고 그리고 완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만성 위염에는 그 위 점막 조직의 손상 부위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점막 자체에 문제만 있는 경우는 표재성 위염, 그리고 점막이 위축 변형이 있는 경우는 만성 위축성 위염, 그리고 장 점막처럼 변형이 온 경우는 장형 화생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께서 호소하신 추가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가끔 검은색 대변을 본다고 하셔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위장관 내 출혈이 조금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주기적인 위암 검사를 하셔서 위출혈 또는 이제 위의 염증 그 이상의 증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치가 되지 않고 치료법이 없다고 하지만 그냥 두고 보기에는 소화가 계속 불편하시고 체하기 때문에 식사 방법을 개선하시는 것을 1차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식사 방법은 아시다시피 짜거나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 담백한 맛의 음식, 예를 들면 익힌 양배추나 익힌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이 위장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식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식사의 속도, 그리고 식사의 양, 식사의 규칙성, 디테일한 환자분의 습관을 옆에서 체크를 해보며 환자가 위험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식사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서 치료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 서양의학적으로는 치료 방법이 특별히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한방적으로는 저희가 혈변이 같이 있거나 또는 검은색 변들이 있으면 이와 같은 경우는 어혈 또는 리혈로 보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는 도인승기탕 또는 서각지황탕을 사용했을 경우에 치료 효과가 아주 좋았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검사와 그리고 생활 습관, 식습관 관리로 건강 관리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 어지럽고 그리고 머리가 뜨겁고 혈압이 많이 올라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으세요. 네. 네, 혹시 실례지만 키랑 체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1m 60. 네, 체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총 51kg, 55kg 정도 나가요. 네, 살집이 많이 없으시고 조금 야윈 편에 속하시네요. 네. 네. 아버님 연세도 조금 이제 있으시고 머리가 어지럽고 기력이 없거나 그리고 이제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신 경우는 연세가 드시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같은 연세 환자분들에 따라서도 조금 더 건강하고 편해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약한 장부와 약한 장기로 이렇게 소변이라든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불편한 게 다소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한의원에 방문을 하게 되시면 신정격이라는 침 치료를 받거나 그리고 육미 같은 한약 처방을 받으시면 치료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시고요. 약재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목단피라든지 숙지왕, 산수유, 산약 이런 약재들을 사용한 처방들이 아버님 지금 호소하시는 증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강황을 다이어트 환자분들에게도 종종 사용하는데요. 다이어트 환자 중에서도 특히 산후 다이어트 환자들에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강황은 대표적인 활혈거어 약재 중 하나이고요. 산후 다이어트 환자분들의 몸 상태를 보면 일단 몸이 차고 그리고 어혈이 많이 쌓여 있고 그럼에도 또 기운도 없고 혈이 많이 빠져나가서 몸이 허약한 상태입니다. 이때 강황의 역할은 어혈을 풀어주고 기운도 보충해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같이 사용하는 약재는 당귀나 청궁 같이 보혈하는 약재들, 그리고 향부자나 오약같이
스트레스나 막힌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이런 약재들을 같이 쓰고요. 식욕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중을 원래대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마황이나 석고 같은 식욕을 조절해주는 약재들을 같이 가미해서 사용을 하면 효과적인 산후 다이어트 약이 됩니다.